안녕하세요. 박정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그 결과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것이고, 야당들은 뭐라 그럴까, 그냥 좀 비판적입니다.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.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깁니다.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쭉 연합뉴스에서 잘 간추려 놨는데요. 이 부분에서 이제 동맹, 한미 동맹의 확인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국이 신경 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참전용사에 대한 훈장 수여식에 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, 뭐, 조 대통령이 이제 무릎을 꿇고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들 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좀 국군, 우리 군 55만 명군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겠다. 이거는 이제 백신 문제와 이제 동맹 관계를 결합시킨 일종의 이벤트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 원전이라든가 기후 문제, 우주기술 협력 이런 것들은 그 그냥 대개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. 저는 이런 비판도 합니다. 우리 기업들이 약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국 투자를 약속했는데요. 44조 원을 주고 가져온 결과가 겨우 이거냐,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. 근데 기업들이 뭐 정부 간의 협력이라고 해서 자기 돈, 피 같은 돈 44조 원을 쓸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것들을 수출만 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는 좀 과도한 욕심이고요. 관세 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고 기술, 최고의 수준을 가진 기술은 국내에서 좀 생산하더라도 조금 더 좀 보편화된 기술은 외국에서 생산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니까요. 그것을 가지고 이 정상회담과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 간의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. 삼성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. 이제 좀 기대했던 거는 메신저 RNA 방식의 어떤 기술을 좀 이전받는다든가 이런 단계는 못 갔고 모더나의 완제품을 들여와서 패키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.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SK도 노바백스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을 이전받는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백신 공급의 확대라든가 확대에 협력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 한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겠죠. 코백스에 대한 기여금을 좀 상향해라 한국이 그런 것들이고 백신 전문가급으로 발족한다 이런 것들 수준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기술 협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한다. 그리고 핵심 기술의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에 협력한다 서로.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공동성명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국을 의식한 그 내용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또 보면 아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쿼드, 말하자면
뭐 미국, 인도, 호주, 일본이 참여하는 그 인도 태평양 구상과 연계해서 우리의 신년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. 그러니까 대중국 포위망 비슷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명시적으로 중국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라든가 남중국해에서의 뭐 원활한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을 거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인데 일단 명시적으로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한다.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죠. 뭐 말인즉슨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 국가의 정상 미국 대통령이 그런 이제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대화 의지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한 미 대사의 성김 한국계 대사를 뭐 임명하는 것 등 상당히 미국 입장은 현재로선 북한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다음에 핵,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대화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대화한다 이거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대화한다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죠.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. 그 조건이 있을 뿐이죠. 결국에 대화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가장 실질적 이득 뭐 이런 게 있다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입니다. 잠깐 화면 보시면 우리 미사일 지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막 미사일을 개발할 때 기술을 미국에서 들여오면서 말하자면 제한을 건 것이죠. 미국 사거리라든가 탄두의 무게를 이렇게 뭐 79년도, 2001년도, 2012년도, 2017년도, 2020년도에 와서는 사거리 800km,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해도 된다. 이런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거리 800km 날아가는 거리의 한도 대신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한다. 이렇게 마지막 개정을 했던 것을 이번에 아예 그 지침을 종료했다. 지침이 없어진 것이죠. 이제부터는 되게 미사일은 고체 연료잖아요. 고체 연료 군사용 기술을 뭐 인공위성 기술에도 차용해서 쓸 수 있고 뭐 원한다면 ICBM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. 그 정도가 되면 엄청난 그 국제적 압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미사일 기술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까지 현무 2, 현무 2, 그 정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현무 4라는 현무 4 미사일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. 대통령이 그래서 현무 4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것은 약 사거리가 800km이고 탄두 무게가 800kg일 때 2kg, 2톤 정도 됩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2톤의 무게가 그 2톤의 무게를 800kg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면 무게를 1톤으로 줄이면 1000kg를 훨씬 넘었었죠. 그러면 중국의 북경이 말하자면 사거리 내에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. 말하자면 뭐 그런 지침을 없앴다고 하는 것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? 이게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무기를 얼마나 더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런 제한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가만히 보면 한국의 입장은 중국과도
너무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, 대신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회적으로나마 또 이런 미사일 지침 이런 것들을 종료를 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전진기지로서의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한 듯합니다. 강요라고 하긴 뭐하고 말하자면 조금 더 강화시킨 것이죠. 그러니까 군사력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동맹의 강화를 역설하면서 한반도에서 한국이 말하자면 미국과 상당히 친하다. 그런 것을 중국에게 어떤 메시지로 날린 것 같습니다. 나도 이거 보면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약소국가이죠. 아무리 경제대국 이렇게 말하지만 상대가 아직은 아직이 아니라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킨 것,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대화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, 이런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아가서 아시아 문제에서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말하자면 미국의 이해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유연하게 좀 협력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,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떠십니까, 여러분 생각은? 이 정상회담 한 가지로 어떤 정부의 지지도가 대개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상식이지만 그것이 오래 간다 이런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. 이어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남북 정상이 어떤 대화를 이어간다든가 그런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마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어쩌면 한반도에 훈풍이 몰아올 훈풍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